안녕하세요. 오늘은 왕따,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 따돌림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아이들의 학교를 보내놓고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서 찾아오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집단 따돌림은 학교 차원을 넘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폭력성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부모의 과보 속, 과잉복 속에서 자라는 요즘 아이들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사회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집단 따돌림이란 무엇일까요?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면서 특정인을 소외시키고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를 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언어적, 신체적인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흔히 왕따라는 말이 더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왕따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왕따를 뭐라고 하나요? 이지메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스쿨 불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왕따를 경험한 아이들은 이후로도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새로 만나게 되는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에 대한 신뢰감의 형성이 어려우며 언제 또 다시 왕따를 당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신체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데요. 만성적인 잦은 두통이나 복통, 근육통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다니다가 두통이 오거나 또 복통을 학교에서 계속 일으키거나 어떤 증세가 나타날 때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인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가 대인관계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외부와의 경계선을 그어서 더욱 고립적인 생활을 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는 등 비사회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여러분이 TV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 친구들의 소식을 또 많이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가 그런 왕따를 당해서 부모에게 얘기를 못하거나 있지 않은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갈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쇠퇴되고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한 심한 경우 피해 의식이나 피해 망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한테 상담받은 케이스 중에 초등학교 한 4학년인데요. 그 아이는 아이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한마디로 좀 기공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도 좀 의외였습니다. 나무랄 데도 없고 외모적이나 부모님의 그런 것을 봐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부모님의 태도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보다시피 잘생기고 또 나가서 어른들한테 칭찬도 받고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너무 속상해서 찾아와서 엄마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그 엄마의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는 처음에는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왕따를 당합니다. 옛날에 1년 전에도 이 왕따 문제로 인해서 또 전화까지 왔는데, 여기 전화기 와서도 처음엔 인기가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데요. 그러면서 엄마는 왕따 당하는 우리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왕따를 시키는 그 아이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것을 느끼느냐고. 이 아이는 아이들이 서로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신이 옆에만 가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너를 많이 괴롭히냐고 물어봤더니 말로 괴롭힌다고 합니다. 잘났어. 그래, 너 잘생기고 똑똑해. 이렇게 말로 빈정거린답니다. 그래서 특히 친구들 중에 너를 더 왕따시키고 너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키가 작은데 등치도 크고 키는 작지만 머리를 아주 잘 굴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따가 아니고 친구들이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왕따라고 합니다. 은따도 아니고 왕따라고 합니다. 요새는 학교 가기가 아주 싫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 친구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을까? 이 친구를 상담하다 보니까 덩치는 크고 잘생기고 그렇지만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제 상담 과정 속에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친구들의 단점이나 틀린 점에 대해서 그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기분 나쁘지 않을까? 또 저 친구는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한테 곧장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가 그게 뭐냐? 공부 점수가 이렇게 나와서 되겠니? 공부 좀 열심히 해. 너 왜 달리기가 늦어? 축구는 왜 못해? 너는 왜 선생님한테 인사를 안 하니? 이렇게 친구들을 말로 지적하면서 무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듣기 싫은 말투였지만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다가오면 마주칠까 자리를 피하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는 배짱이 두둑하고 또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 힘성취 욕구가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 이 친구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이들이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고 또 차츰차츰 그 좋던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두통도 일어나고 학교에 가기 싫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왕따를 당하는 아이와 시키는 아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흔히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 주위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고립은 왕따를 당하는 원인일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고 대화를 나누지 않으며 공동의 관심사나 활동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행동이 부산하고 주의가 산만합니다. 동시에 충동적이어서 친구들에게 호감을 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미움받을 만한 행동을 자주 보입니다. 세 번째, 특이한 외모 또는 행동 특성을 가진 아이의 경우 또래 아이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동시에 놀림의 대상이 됩니다. 안타깝지만 신체적 장애나 핸디캡을 가진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신경질적이거나 공격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릴 수 있는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결국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집단적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다섯째, 자기 주장이 별로 없고 유머 능력이 결여된 아이입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들이 장난삼아 한두 번 놀려도 가만히 있거나 또는 복종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은 이후에도 놀리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왕따를 주동하는 아이들의 특성도 있습니다. 첫째,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왕따를 주동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아이들은 실제로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로서 자신이 강하고 힘이 센 존재라는 것을 주변 아이들에게 과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둘째, 질투심이 많아요. 이 친구들은 얼굴이 예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집이 부유하다거나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성이나 조건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 강한 질투심을 느끼게 돼서 그 아이를 미워하거나 괴롭힐 수 있습니다. 셋째, 성격적으로 짓궂거나 장난이 심합니다. 이런 아이가 집단을 형성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 왕따를 주동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의 고통에 재미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이런 아이들은 도덕성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이 왕따의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집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개 우울, 분노, 가정폭력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왕따라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왕따의 피해 학생들은 수치심과 당혹감, 다시 피해를 입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 싫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자신이 당할 만하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감,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또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간주하게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신적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친한 친구가 더욱 적어지게 되어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 방어막도 사라질 뿐더러 주의 집중력 또한 감소됩니다. 또 학업 성취의 저하, 등교를 거부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잦은 신체 이상 증상, 즉 어지러움, 구토, 사지 통증이나 마비, 두통, 과호흡, 만성 피로감, 히스테리 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수주 내지 수개월간 지속되면 적응장애, 불안장애, 우울장애, 친환경장애,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전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성장한 다음에도 불안, 우울, 외로움에 대한 취약성이 높아지고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알코올 문제나 나중에 가정폭력의 문제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본 내용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면 왕따는 아이만의 잘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이가 왕따 당하는 일만 비단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왕따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왕따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킬 현명한 부모와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어려서부터 또래 관계를 스스로 맺고 또한 여기에서 생기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과잉 행동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아이는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잉 보호적인 양육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로 아이가 자기 주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일반적으로 매번 지시하면서 아이의 말을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자기 주장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제지시켜야 합니다. 그냥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방치했다가 점점 습관적인 행동 특성을 발전하게 되면 이 다음엔 친구들을 불러터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 역시 왕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체크리스트로 내 아이의 사회성 지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20가지를 불러줄 텐데요. 그렇다에는 1점이고 아니다에는 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주는 것 중에 진짜 내 아이는 이렇다 그런 거에는 점수를 1점씩 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20가지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친구가 많다. 그러면 1점입니다. 아니면 0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네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다른 아이들과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여섯 번째, 친구들과의 놀이를 주도하는 편이다. 일곱 번째, 어떠한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편이다. 아홉 번째, 다른 사람을 자신의 놀이에 끌어들인다. 열 번째, 다른 사람과의 어울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1번째, 혼자 하는 게임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놀이에 더 관심이 많다. 12번째, 잘 웃는 편이다. 13번째, 성격이 활달한 편이다. 14번째, 낯선 사람을 만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15번째, 어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지 않는다. 16번째, 평소에 다른 아이들과 다투지 않고 잘 지낸다. 17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 18번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하게 여긴다. 19번째, 누구와도 잘 지내는 것 같다. 20번째,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려 논다. 자, 제가 20가지를 불려드렸는데요. 점수를 매기는 방법은 16점 이상, 20개 중에 16개 이상은 우수한 사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점에서 15점까지는 보통의 사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6점에서 10점까지 나왔나요? 경도 및 중등도의 사회성 부족이 시사됩니다.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교육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5점 이하는요, 중증의 매우 심각한 사회성 부족이 시사돼서 전문가의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이 체크에 따라서 6점부터 10점, 5점에 해당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가까운 상담센터, 심리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왕따,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 러브만 심리센터 소장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